네, 오늘 드디어 우리 교재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만 나이로 되는 거 다 아시죠? 내일 6월 28일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저는 오늘까지 51살이고 내일부터 49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 제 생일 10월 29일까지 4개월 동안 제가 공식적으로 40대로 제가 살게 되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앞뒤 한번 내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수료 축하합니다. 더 젊고 건강한 셀리더 되십시오. 시작. 자,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40대에 대한 책을 한 권 샀어요. 네, 뭐 40대 미쳐라, 뭐 도전하라 이런 건데 어쨌든 한번 여러분도 아마 자 내일부로 2살 어려지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손 들으시고. 네. 자, 오늘 120페이지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 120페이지부터 우리 마지막 우리 파일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배가 번식을 위한 셀리더 세우기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120페이지 보니까 셀의 번식을 위해서 비전을 어떻게 나누는가 간략하게 5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셀이 점점 분위기가 좋아지고 성장하고 그리고 예비 셀리더를 세우고 그러면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배가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또 당연한 명확한 계획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셀원들에게 자주 여러분들이 이 셀의 부흥과 배가와 우리가 한번 언제 우리는 배가를 목표로 하는 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계획들을 자주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키는 뭐냐면 예비 셀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따가 뒤에도 내용이 나오지만 단지 수적으로 많아졌다고 해서 이제 같은 공간에 모이기가 너무 이제 비좁아졌다고 해서 이렇게 예비 셀 리더가 준비가 안 됐는데 이제 하게 되면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셀 리더 세우는 것이 키고 열쇠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꼭 그러나 배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뭐 셀을 하다 보니까 셀이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아마 한두 번 있으실 텐데 셀이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일도 가끔 생깁니다.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좀 이렇게 셀을 이렇게 뭐 배가는 아니지만 이제 계속 갈등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서로 이렇게 좀 분리돼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으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그것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맡은 3명 또는 4명의 이 셀원들을 다 어쨌든 목표는 모두 다 셀 리더로 내가 세우는 것을 목표로 비전으로 가지실 때 이제 이러한 배가가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1페이지 보시면 2단계 준비된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직감적으로 누가 좀 준비됐고 잠재적으로 다음에 리더를 할 수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 본능적으로 그것을 이제 또 알게 되실 거고 또 찾게 되실 텐데 뭐 제일 확실한 것은 한번 일을 맡겨보면 되죠. 그런 간단한 일부터 맡겨보면 됩니다. 자, 우리 그림에 보면 이제 L이 리더입니다. 셀 리더가 있고 그다음에 PL이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포텐셜 리더, 잠재적인 리더들인데 이제 I 두 사람의 I가 있죠. I는 바로 이제 인턴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이제 예비 리더 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키우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2명 정도 있으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준비된 사람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누가 충실한 사람인가? 교회와 이 셀을 배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비전을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평상시에 이렇게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또 그리고 속으로 잘 인도할 만한 그런 토양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훈련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다음 주에 여러분들 아마 1대1 양육 세미나를 들으실 텐데 셀 리더는 적어도 셀 리더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제 개인적으로 목양 능력 중에 가장 필수인 거 하나는 셀원 한 명을 내가 1대1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셀 리더분들은 다 갖추시는 것이 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들 이 그림처럼 아이가 2명인데 2명 다 너무 탁월해요. 그런데
기도해 보면 하나님 마음속에 다음번에는 이 집사님 저 사람을 세워라 그런 마음 주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집중하시고 세우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지역 담당 목사님 그리고 뭐 여기는 속으로 코치지만 우리는 셀 코치가 누구입니까? 교구장님들하고 또 신방사님들과 의논하실 수 있습니다. 122페이지 보시면 자, 예수 그리스도는 스타 플레이어를 선택하지 않으셨다. 그렇죠. 저는 예수님이나 우리가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근데 예수님과 바울이 사역했던 것을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른 사람들은 정말 뭐 갇혀져 있지 않은 사람, 어부들, 무식한 사람, 평범한 사람, 그리고 정말 세리같이 이렇게 그 당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따돌림 당하고 멸시받는 사람들만 어떻게 이렇게 골라서 하셨을까?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니는 거 보시면요 기가 막힙니다. 한 지역에서 뭐 짧게는 몇 주, 한 6개월 해놓고 그리고 그냥 본이 떠나버려요. 장로 세워놓고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뭐 좋게 얘기하면은 야, 이 얼마나 양육을 잘했길래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몇 년 동안 양육하고 뭐 또 한 사람의 담임 목사가 평생을 한 교회를 이렇게 성실하게 섬기는데 사도 바울은 교회 개척할 때 짧게는 몇 주, 몇 달, 뭐 길어야 2, 3년 한 몇 개월 만에 계속 그냥 개척하고 위임하고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오늘 여기 이 122페이지 중간에 보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인간적인 조건을 보면 우리가 리더가 되기에는 목사가 되기에는 우리가 함량 미달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밑에 탐 커리칸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리스도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아래에서 이와 같이 오합지졸인 사람들 위해 교회를 세우셨다. 심지어 그가 가장 슬픔에 잠기고 피로로 할 때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게까지 이 위대한 사명을 부탁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123페이지 보면 3단계 이제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택한 인턴 예비들을 이제 키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위임, 특히 사도 바울도 이런 위임에 대한 정말 그런 모델로 그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자, 그 예비 셀리더를 위해서는 첫 번째, 그들은 예비 셀리더는 여러분들을 본능적으로 왜냐하면 본인이 다음에 할 거기 때문에 주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예비 셀리더들에게 왜 이렇게 했는지 여러분들이 그때 잘 설명해주면서 이제 잘 가르쳐야겠죠. 그리고 어떤 일을 맡겼을 때는 그 인턴이 잘하는지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을 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찰했을 때 뭐가 장점이고 뭐가 약점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나중에 지혜롭게 잘 얘기해 줘야겠죠. 그리고 어떤 단점이 있다면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또 훈련도 제공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참 우리 보통 리더들이 잘하지 못하는 거죠. 위임하는 거, 물려주는 거.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잘하시는 거, 위임하는 거, 그냥 언제나 맡겨버리는 거. 7번째는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소극적 방임, 너무 여러분 방임하고 그냥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풀어주고 본인을 마음껏 하게 하면서도 다 그것을 위에 얘기했던 것처럼 관찰하고 또 지도해주고 이런 소극적 방임을 사용해서 한 발짝 물러나서 하자.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아내한테 카톡으로 아내가 우리 아들 때문에 속상해서 또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요즘 우리 집 장난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제가 했던 말이 갑자기 똑같은 말이 나와서 제가 그래서 우리가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서 지켜보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제가 답장을 보냈는데 8번째 계속 점검해 주면서 우리 이제 격려해 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예비 셀리더들을 이렇게 이제 무장시키기 위해서는 또 이런 흐름에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과 모든 기회에 동행하고 또 기회를 주고 그리고 셀의 한 절반 정도는 한번 쭉 떼어서 이제 본인이 한번 이제 연락하고 또 목양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한번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해주고 네 번째는 이제 이런 셀리더 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 혹시 부셀리더인데 여기 와 계신 분 계신가요? 하나 둘 셋. 네, 하여튼 네, 또 이런 교회 또 격려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만나서 이제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 서로 사역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고 나누고 토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준비가 됩니다. 자, 124페이지, 125페이지 한번 여러분들 사람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효과적인 셀리더인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데 자, 첫 번째, 당신이 인도하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가? 예나 아니오 중에 하나 체크하시고, 자, 두 번째, 그들이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에게 당신을 돕게 하고 있는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동역하고 있는가? 세 번째, 인턴에게 사역을 맡길 때 완전한 능력을 발휘하기까지 조금씩 리더십의 책임을 점차적으로 위임하고 있는가? 네 번째, 다른 사람이 당신을 대신하여 사역했을 때 진행이 부드러웠고 결과가 당신의 기대에 부응했습니까? 한번 그런 위임했는데 결과가 좋았는지. 다섯 번째는 당신은 사역을 위임한 다음 어떻게 진행했는지 토론한 시간을 갖습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던 경험 떠올려서 한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6번, 예비 리더 또는 인턴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보다 당신 스스로 그 일을 수행할 때 내가 직접 해버리면서 더 기쁨을 느끼십니까? 7번, 다른 사람을 훈련할 때 당황스러운 실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너무 빨리 인턴을 앉게 하지는 않습니까? 너무 충분히 준비 안 됐는데 이렇게 그냥 또 내몰진 않는지. 8번, 혹시 사역을 수행할 때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일을 진행시키려고 하는지. 9번, 당신이 훈련시키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결정을 했을 때 당신은 이미 내린 결정을 직접 뒤엎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결정을 평가하는 기회를 주는지. 마지막 10번, 당신은 예비 리더가 임무를 만족스럽지 않게 수행했을지라도 그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을 그냥 덮어버리지는 않으시는지. 한번 체크하셔서 1번에서 5번까지 예라고 대답한 항목에 1점씩 부여하시고 6번부터 10번까지의 아니오로 대답한 항목에 1점씩을 부여해 주셔서 그 두 개를 한번 더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이제 레벨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더했을 때, 자, 여러분들의 점수가 뭐 이게 1점부터 5점은 묻지 않겠습니다. 자, 6점에서 8점으로 나오신 분 하나, 둘, 셋. 예. 저도 해보니까 8점이 나왔는데 지금 손드신 분, 저와 손드신 분들은 당신은 인턴의 노력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보다 경험이 많은 리더에게 지침과 통찰력에서 저도 배워야 된대요. 저도 아직 좀 더 많이 배워야 됩니다. 자, 9점에서 10점 나오신 분 하나, 둘, 셋. 네. 좀 다른 분들은 그러면 1점에서 5점 나오셨나요? 네, 우리 1점 9점 훌륭하십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다른 사람 후원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한번 이 문항들을 보시고 내가 조금 이렇게 좀 선을 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26페이지 4단계 이렇게 이제 예배 리더를 잘 키웠다면 그 양육받은 사람에게 사역을 위임하시면 됩니다. 아낌없이 격려해 주십시오. 8대의 원리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말을 할 때 80%는 상대방의 능력과 성취를 칭찬하면서 격려하는 말을 주로 해주시고 내가 꼭 정말 교정해주고 싶고 내가 좀 고쳐주고 싶은 말을 할 때는 이제 그 20%의 범위 내에서 개선점이나 조언을 하는 말들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더 긍정적인 말을 더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해 나가라. 계속 지적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나 안 해. 뭐 그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렇게 격려하고 난 다음에 사역을 위임할 때 이제 밑에 있는 80% 20%는 위에 8대2 원리의 또 다른 이제 뭐 적용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사역의 80%를 셀리더가 계속 하다가 점점 예비 셀리더의 그 역할을 넓혀서
마지막에는 그래도 20% 정도는 그래도 아직 셀 리더가 완전히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또 감독하고 코칭해주고 이렇게 어쨌든 점차적으로 예비 리더의 역할과 사역을 늘려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우리 제프 아놀드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네요. 리더는 좋은 성품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 리더십의 책에서 제가 한번 보니까 리더십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존재 그 자체로 사역하는 게 마지막 단계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 권사님, 그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냥 사역이 되는 거. 제가 이번 주일 저녁에 그 알파 메리지 코스 제작자인 니키 앤 실라 늘 영상으로 보던 분을 실제로 제가 서울의 강남에 있는 허브교회 가서 만났어요. 근데 영상으로 볼 때도 막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얼마나 참 좋은지 참 그렇게 존재 자체로 그분들이 지금 속하고 있는 HTB 교회가 지금 영국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지금 다 죽어가는 영국 교회가 그 교회를 중심으로 막 부흥하고 있습니다. 뭐 그분은 물론 단임 목사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존재로 좋은 성품으로 사역하는 리더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7페이지 보면 5단계 이제 셀의 번식. 자, 이렇게 4단계까지 잘 거쳐왔다면 셀이 배가 되는 것은 그냥 그거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더가 이제 셀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이제 번식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그냥 공간이 너무 좁아졌다는 이유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충분히 이렇게 어떤 셀을 인도할 만한 예비 셀 리더가 준비되지 않은데 하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또 그 셀원들이 부정적인 경험 또 그런 상처로 이렇게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128페이지 셀의 번식을 위한 비전 질문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비 셀 리더라면 내가 이끌 셀에 누가 참여할 것인가? 나는 어떤 것을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내 셀은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 인도하기 원하는 내가 어떤 사람들을 좀 우리 셀에서 이제 품고 내가 셀을 운영할 것인가? 언제 모일 것인가? 내 셀을 통해서 성취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참 이 셀 리더 3단계 제가 이렇게 강의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지금 여기 있는 128페이지 질문은요. 셀이나 또 교회 개척 이런 걸 똑같은 제가 나중에 목회하면 나 누굴 대상으로 하지? 나는 내가 뭘 원하지? 딱 해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와닿고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라고. 자, 위에 보면 보통 주로 네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셀이 번식할 때 첫 번째는 보면 이제 인턴 예비 리더가 셀원 중에서 두세 명을 데리고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배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잘 성숙하게 아주 정말 이 사람은 일당백이다 어딜 해놔도 셀을 금방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 두 사람을 그냥 그 사람만 파송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셀로 남아 있고 이 두 사람이 가서 본인이 전도해가지고 다시 개척 새로운 셀을 두 개, 그러니까 셀이 세 개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 기존의 셀 리더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본인이 좀 더 코드가 맞고 좀 보살핌 필요한 사람들 데리고 가서 이제 배가하고 이제 예비 셀 리더가 그 셀의 새로운 셀 리더가 되는 방법이고 네 번째는 기존에 있던 셀 리더하고 우리 예비 셀 리더들하고 이렇게 반반씩 해서 구조적으로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130페이지 보게 되면 그래서 이 구조적인 번식을 위한 7단계 뭐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이 단계를 꼭 여기 있는 셀들이 꼭 밟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밟을 수 있는 단계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가하기 2개월 전에 명단을 작성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담당 목사님하고 우리 신명사람들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한 달 전부터는 정말 좀 약간씩 이제 좀 모임을 서서히 갖고 이제 그러고는 나중에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예비 셀 리더가 자기 셀에 데려갈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함께 또 기도해 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팀이 형성되면 이제 점차 따로 몸을 갖고 나중에는 이제 배가고 난 다음에 1개월 후에 서로 함께 배가를 기념하는 파티를 하시면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영상 하나를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5분짜리 영상인데 한번 전 세계에서 가장 최대 무슬림 국가가 어디일까요? 가장 무슬림 많은 국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가장 큰 무슬림 국가인데 이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복음으로 뒤집고 있는 필립 만토파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한번 그분의 영상 보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